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채널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리고 차마 믿기 힘든 우리 연예계의 서글픈 단면을 다루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트로트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현역과 왕삼.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벌어진 한 어린 천재 소녀의 잔혹한 탈락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12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회 소름 끼치는 가창력과 깊은 감성으로 우리 중장년층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빈예서양. 그녀가 결승전이라는 문턱에서, 그것도 실시간 문자 투표가 반영되기도 전에 차디찬 무대 뒤로 사라져야 했던 그날의 진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송이 시작될 때만 해도 빈예서는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9주 연속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고, 그녀의 무대 영상은 조회수 폭발과 함께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승 1차전이었던 제1-11을 방송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토록 당당하던 소녀의 눈에 서린 당혹감과 슬픔,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수판의 숫자였습니다. 빈예서양은 신곡 미션에서 최종 10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도,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방송 전부터 흘러나왔던 불길한 예감들이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하나씩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분노를 넘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응원과 우리가 쏟아준 사랑이 제작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하필 결승 직전에 이런 가혹한 노립이 도입되었는가? 왜 그토록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아이가 문자 투표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쫓기듯 무대를 떠나야 했는가? 이것은 비단 한 명의 어린 가수가 겪은 시련이 아닙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시청률을 빨아먹던 거대 방송 권력이 휘두른 횡포이자 우리 대중의 선택권을 비웃은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방송 리뷰가 아닙니다. 현장의 증언과 수치상의 모순, 그리고 제작진이 애써 감추려 했던 추악한 계산법에 대한 고발입니다. 빈예서라는 보석을 다듬어 빛내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버린 그들의 민낯을 보며 우리는 정당한 분노를 터뜨려야 합니다. 35분 분량의 이 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왜 우리가 빈예서의 탈락에 이토록 가슴 아파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송가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참혹했던 결승전의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빈예서양에게 주어진 신곡 미션의 잔혹한 함정입니다. 여러분, 결승전이라는 무대는 가수가 가진 최고의 기량을 뿜어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빈예서양이 받아든 곡 미모사를 기억하십니까? 이 곡은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작곡가 중 한 명인 윤일상 씨의 작품이라고 홍보되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12세 소녀가 소화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적절한 설정이 가득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모사는 곡의 전반부가 지나치게 낮은 저음역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 가수들에게도 안정적인 발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낮은 음역대를 이제 막 변성기를 지날 나이에 어린 소녀에게 배정했다는 것부터가 의문입니다. 빈예서양은 그동안 폭발적인 고음과 맑은 음색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고음의 청량감을 살릴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낮은 음역대에서 헤매게 만들어 듣는 이로 하여금 어딘가 불안하다 혹은 예전만 못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설정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곡이 빈예서양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성숙하고도 어두운 감성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미모사라는 꽃의 꽃말처럼 수줍고 섬세한 감정선을 타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무대에서 구현된 음악적 색채는 12세 아이가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무겁고 난해했습니다. 이는 결국 마스터들의 심사평에서 곡 해석력이 아쉽다거나
음정이 불안하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제작진의 전략적 하향 평준화라고 비판합니다. 빈 예서양이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정통 트로트나 시원한 고음역대의 곡을 받았다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그녀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혔고 그 결과 무대 위에서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곡의 선곡 실수가 아니라 빈 예서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독배와도 같았습니다. 시청자들은 무대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왜 우리 예서가 저렇게 힘겹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왜 평소에 실력이 나오지 않는지 걱정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곧바로 마스터들의 내목한 점수로 이어졌습니다. 작곡가의 의도라는 명분 아래 정작 가수가 가진 장점은 철저히 거세된 무대. 이것이 우리가 목격한 결승 1차전의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12세 소녀의 꿈이 담긴 무대가 어른들의 계산적인 선곡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과연 몰랐을까요? 이 곡이 빈 예서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되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점수가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 팀이 아닌 여러 명의 점수가 말입니다. 이번 현역가왕 3 결승 1차전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참가자 홍자와 이수연의 점수입니다. 두 사람의 점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775점을 기록하며 공동 7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수많은 마스터들의 점수를 합산하고 여기에 현장 관객 점수와 각종 가산점이 붙는 복잡한 산출 방식 속에서 두 사람이 1점의 오차도 없이 일치한다는 것은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확률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빈 예서 양이 하위권으로 밀려나야 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정해진 순위표에 맞춰 점수를 짜맞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마스터들의 심사 태도입니다. 빈 예서 양의 무대가 끝난 뒤 그들이 쏟아낸 내목한 평가들을 복기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그토록 관대하던 마스터들이 유독 빈 예서 양에게만은 현미경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음정이 불안하다, 감정 과잉이다 라며 어린 소녀의 사기를 꺾어놓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수판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후한 점수를 퍼주면서 빈 예서 양에게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점수를 부여해 그녀를 기어코 10위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사위원회의 주관적 평가를 넘어선 명백한 타겟팅이었습니다. 빈 예서라는 거물을 주저앉히기 위해 마스터들의 점수가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된 것입니다. 현장 방청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의 호응도는 빈 예서 양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스터 점수에서 이토록 처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제작진과 심사위원단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그 점수판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는 무엇입니까? 시청자들의 눈을 가리고 조작된 숫자로 어린 가수의 꿈을 짓밟은 대가가 과연 무엇인지 제작진은 답해야 합니다. 소수점까지 일치하는 그 기묘한 점수는 공정함의 증거가 아니라 이 오디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일 뿐입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조작된 숫자로 가려진 진실은 반드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결승전은 그동안 고생해온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최종적으로 시청자의 선택을 받는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역가왕 3 제작진은 결승 1차전이 끝나기도 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바로 하위권 방출이라는 카드였습니다. 원래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승은 1차전과 2차전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가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특히 현역가왕 3처럼 대국민 응원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의 비중이 큰 프로그램에서는 팬들의 화력이 집중되는 결승 2차전이야말로 진정한 승부처가 됩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빈예서양이 10이라는 낮은 마스터 점수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결승 1차전 종료 후 하위 3명 방출 후보, 최종 탈락자 발생이라는 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빈예서양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 국민적 투표 화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빈예서양은 9주 연속 투표 상위권을 달렸던 그야말로 민심이 선택한 가수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결승 2차전까지 진출했다면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얻어 단숨에 우승권으로 치고 올라갔을 것이 자명합니다. 제작진은 바로 이 점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문자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즉 시청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가수를 지킬 기회를 얻기도 전에 그녀를 무대 밖으로 밀어내는 것. 이것은 단순한 규칙의 변경이 아니라 시청자의 권리를 찬탈한 민주주의 오디션의 사망선언과 다름없습니다. 12세 소녀를 방출 후보로 세워두고 관객 평가단의 투표라는 명목하에 단 몇 표 차이로 탈락시키는 그 과정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함정 같았습니다. 결국 빈예서양은 결승 2차전이라는 본무대를 밟아보지도 못한 채 짐을 싸야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TV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예서에게 투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제작진은 그 문을 아예 걸어 잠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경연입니까? 아니면 특정 후보를 우승시키기 위해 혹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급조된 표적 탈락 시스템입니까?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룰 변경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차전 점수만으로 우승 후보를 탈락시키는 결승전. 이것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만 행위입니다. 제작진은 시청률을 위해 빈예서라는 이름을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녀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니,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버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12세 소녀 빈예서 양이 만약 현역가왕 3의 최종 우승자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한민국 트로트파는 발칵 뒤집혔겠지만 방송사와 후속 매니지먼트사는 골머리를 앓았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 연예인은 야간 활동 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각종 행사, 심야 녹화,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까지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미성년 우승자는 관리하기 까다로운 제약 조건이 많은 상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기존 성인 가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현역 가수들이 12세 아이에게 밀려 줄줄이 낙마하는 그림은 향후 방송사가 트로트계의 거물들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국 제작진은 시청률을 위해 빈예서라는 화제성은 끝까지 빨아먹되 정작 왕관을 씌워주기엔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승 1차전에서의 탈락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지였습니다. 2차전으로 넘어가 문자 투표가 터져버리면 그때는 제작진조차 민심의 파도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빈예서가 압도적인 표차로 1위가 되는 순간 그들이 짜놓은 향후 활동 계획과 수익 배분 구조는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문자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른바 싹을 자르는 결단에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논리가 예술과 재능을 집어삼킨 현장입니다. 아이의 천재적인 재능은 어른들의 돈 계산 앞에서 무력해졌고 공정해야 할 무대는 수익성을 따지는 비즈니스 미팅 현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제작진이 두려워했던 것은 빈예서의 실력이 아니라
그녀가 가져올 통제 불가능한 변화였을 것입니다. 대중이 원하는 스타와 방송 권력이 원하는 상품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빈 예서양의 탈락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청자 게시판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조작 의혹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그런데 이때 제작진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시청자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불법 응원 투표와 스포일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시청자들은 내가 지지하는 가수가 왜 탈락했는지, 왜 점수가 그 모양인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이를 불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포장하며 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언론 플레이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공포 마케팅입니다. 특히 불법 응원 투표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작진은 특정 팬덤이 조직적으로 투표에 개입하여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언제부터 불법이었습니까? 오히려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투표를 구걸하던 것은 방송사 본인들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이제 와서 팬들의 열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또한 스포일러 유출을 엄단하겠다는 발표 역시 빈예서양의 탈락 소식이 미리 퍼져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방어 기지였습니다. 현장에서 불공정한 심사를 목격한 방청객들의 입을 막고 방송이 나갈 때까지 비판 여론을 지연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작진의 이런 대응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작 논란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연막작전이었습니다. 시청자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그들의 오만함. 빈예서라는 어린 소녀를 시청률 도구로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니 버린 것도 모자라 그녀를 사랑한 팬들까지 공격하는 이 잔인한 행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빈예서 양은 무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빈예서 양의 패배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방송사가 부여하는 공식적인 우승왕관은 쓰지 못했을지언정 그녀는 이미 전 국민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진정한 가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패배를 맛본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친 제작진과 방송사입니다. 시청률을 위해 12빛의 아이의 재능을 착취하고 결과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것 같자 룰까지 바꿔가며 내쫓은 그들의 비겁함은 대한민국 오디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치로 남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건에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할 공정과 상식이 예능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조작된 점수와 급조된 규칙으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대중의 귀와 마음까지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빈 예서양이 흘린 눈물은 조만간 방송 권력을 향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빈 예서양은 방송국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농간에 상처받지 말고 오직 자신을 사랑해주는 수많은 팬의 진심만을 가슴에 품고 당당히 걷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녀가 다시는 이런 불의에 꺾이지 않도록 끝까지 곁에서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공정함이 사라진 오디션은 종말을 구하겠지만 진정한 천재의 노래는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 연예계의 이면 탐사 보도를 마칩니다.